조지 워싱턴, 미국을 독립으로 이끌어낸 인물. 미국 역사 속 깊이 새겨진 위대한 인물 조지 워싱턴은 책의 페이지 너머를 넘어 국가의 창립과 공고화에 있어 핵심적인 기둥이 된 인물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진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용감하게 지도한 것뿐 아니라 공화국의 초창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시작부터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까지 워싱턴의 삶은 리더십, 결단력, 자유의 사명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지 워싱턴의 생애를 형성한 결정적인 순간들을 탐구하며 미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흔적을 남긴 한 남자의 빛과 그림자를 밝혀낼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아메리카의 해방의 선구적 사건으로 미국의 독립은 현대시대로의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점에서 조지 워싱턴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칭호를 가장 잘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진행된 독립전쟁의 군사작전을 총괄했으며 민주적 기반 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32년 2월 22일 포토맥 강변의 브리지스 크릭 농장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현재 버지니아주에 속한 옛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은 17세기 미국으로 이주한 잉글랜드 노스햄프셔 출신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이 가문은 특히 그의 아버지 어거스틴이 광대한 부동산을 소유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잉글랜드에서 공부한 야심찬 인물로 첫 번째 아내 제인 버터와 4자녀를 낳은 후 그녀가 사망하자 메리 볼과 재혼했습니다. 메리는 버지니아에 존경받는 가문 출신으로 어거스틴과 함께 조지를 포함한 6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식민지 주민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7세부터 15세까지 농촌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현지 교회 사제와 이후 윌리엄스라는 교사로부터 불규칙하게 공부했습니다. 워싱턴의 정규 교육은 문학과 철학 측면에서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활동적인 성격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교육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이나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실용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미래 군사 및 정치적 경기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 초반에 그는 식민지 주민들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담배를 재배하고 포도를 저장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11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는 형제자매 중 가장 나이 많은 로렌스에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모충 정도 상는 그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조지는 더 넓고 세련된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지역에서 가장 큰 상속녀 중 한 명인 페어팩스와 결혼했으며 버지니아의 상류 사회와 교류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청년기, 군사 경력을 향한 초기 열망과 초기 직업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조지 워싱턴은 이복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일찍이 군사적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14세 때 그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디어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은 당시 군사 경력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6세 때 워싱턴은 측량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어팩스 경이 이끄는 살로츠빌 계곡의 땅을 측량하는 탐험대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야외에서 편안함 없이 지내는 고된 일과 야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측량사로서의 시간 동안 워싱턴은 서부의 원주민 풍습과 식민지화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야외 생활의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미래에 직면할 도전들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워싱턴은 영국 왕실의 충성스러운 신민이었으며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모국에서 식민지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느꼈습니다. 워싱턴과 그의 이복 형제는 서부 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실이 부과한 제한은 그들의 야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성인기로의 전환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로 특징 지어진 더 깊은 이해. 20세 때 워싱턴의 삶은 1752년 결핵으로 인해
이복 형제 로렌스가 사망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는 가문의 가장이 되었고 8,000에이커 규모의 광대한 농장인 마운트 버논과 18명의 노예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속은 그를 버지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며 그의 지위와 책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얻은 워싱턴은 지역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성공회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1755년 지역의회인 버지니아 주의회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다양한 활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냥과 낚시 같은 스포츠부터 춤, 카드게임, 마을 경주 같은 사회적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군사적 소명은 그의 계획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북아메리카 지배권 분쟁은 절정에 달했으며 특히 오하이오 강 상류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군대에 입대해 로버트 디니디드 주지사에 의해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연간 급여는 $100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프랑스의 침공에 대응해 국경 지역을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오하이오 계곡을 가로지르는 원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주민 부족과 다른 위험으로 가득 찬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포트레 부프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한 이 원정은 워싱턴의 군사적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7년 전쟁, 미국 맥락에서는 프랑스 원주민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음, 참여는 1754년부터 1763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강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갈등이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이 전쟁은 프랑스의 지배에 맞선 영토 확장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1754년 전쟁 초기에 워싱턴은 프라이 장군의 지휘하에 버지니아 연대의 소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 장군이 전투 중 사망하자 워싱턴은 해당 카운티의 군대 최고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라이의 사망 후 워싱턴은 영국에서 파견된 정규군을 지휘하던 브래드독 장군의 참모부에 합류했습니다. 브래드독 장군은 영국 출신 군인으로 프랑스인도 전쟁 초기 북아메리카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소령을 신뢰할 수 있는 참모로 두는 것은 그에게 전쟁에서 전략적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1755년 7월 9일 워싱턴은 모노가엘라 전투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영국군에게 참사로 끝났으며 이 시기의 전투의 복잡성과 잔혹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노가엘라 전투에서의 패배는 워싱턴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전쟁의 진행 과정과 영국 지휘관들의 행동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무기를 다시 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마운트 버논으로 퇴각했습니다. 퇴각 결심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의 유력자들은 23세에 불과한 워싱턴을 설득해 부대 지휘를 맡게 했습니다. 그는 1755년부터 1758년까지 군대를 지휘했으며 동시에 버지니아주 의회인 버지니아주 의회, 하우스 오브 버지시즈의 프레드릭 카운티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리더십 능력과 지역 정치에 대한 기여는 그의 명성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사 댄드리지와의 결혼, 워싱턴은 전쟁에서의 몇 차례의 실망 후 군사직위를 사임하고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갔습니다. 1759년 그는 파크 커스티스 대령의 미망인인 부유한 여성 마사 댄드리지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를 버지니아의 가장 큰 부유층과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사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마운트 버논에서의 삶, 결혼 후 워싱턴과 마사, 마우서는 마운트 버논에서 부유한 지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조화로운 행복으로 묘사되었지만 부부는 지역사회에서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마운트 버논이 표면적인 평화로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풍요로운 삶은 북아메리카에 다가오는 정치적 사건들의 등장으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역사의 역할이 결코 평온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미국 식민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7년 전쟁의 종결,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진행된 7년 전쟁은 1762년 2월 10일 파리 조약의 서명으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영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가 아카디아와 노바스코샤에 대한 주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이 캐나다와 루이지애나 지역 대부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인했지만 뉴올리언스는 프랑스의 통제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적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명백한 승리 및 영토 확장에 불구하고 런던과 식민지 간의 상업적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정부는 모든 식민지가 전쟁 중 발생한 비용의 상환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식민지가 전쟁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민지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많은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이 요구한 경제적 기여가 불공정하다고 여겼으며 이는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불만을 초래해 결국 독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구절은 7년 전쟁 종료 후 상업적 불일치와 재정적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 식민지에서의 불만의 토양이 된 역사적 배경을 설정하며 이후 독립운동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와 영국 정부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었으며 조지 워싱턴의 독립에 대한 태도 변화도 발생했습니다. 세금과 제한 조치, 7년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 이후 1765년 3월 영국 의회는 식민지의 전통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계약에 인장 종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종이, 유리, 납, 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아메리카 상업계의 분노를 일으켰고 영국 제품 소비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애국 단체들의 결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워싱턴의 초기 반응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짜증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영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자처하며 온건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773년 보스턴 주민들은 세금의 반대의 차를 바다에 던지는 사건인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에게 전환점이 되어 미국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눈을 뜨게 했습니다. 1774년 워싱턴은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을 선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입법회의에 참석해 결의안을 서명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해 보스턴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774년 같은 해 워싱턴은 더 이상 온건파로 자처하지 않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대륙회의에 버지니아를 대표의 군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독립에 반대했지만 자유로운 국가의 행복에 필수적인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구절은 조지 워싱턴의 견해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초기 분노에서 미국 자유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헌신으로의 전환은 독립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식민지와 영국 사이의 적대 행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식민지의 독립 탄생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을 표시했습니다. 적대 행위는 1775년 4월 19일 레식턴 전투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전투 이후 미국 자치주의자들은 영국 왕실로부터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렉싱턴 전투 이후 식민지들은 영국 본토와의 전쟁에 연합했습니다. 1775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버지니아의 농장주 조지 워싱턴에게 군대 지휘권을 맡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을 식민지 군대의 지도자로 선택한 것은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사이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워싱턴이 7년 전쟁 중 브래드독 캠페인에 참여하며 얻은 명성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재능은 의회 대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가 총사령관으로 선출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독립전쟁의 초기 적대 행위가 자치주의자들의 독립선언, 식민지들의 영국에 대한 전쟁에서의 통합,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총사령관 선출로 이어져 미국 역사상 중요한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 식민지 군대의 조직과 지휘에서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 식민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취임한 워싱턴은 보스턴의 적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창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시에는 1만 5천 명 이상의 남성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질서한 반란군으로 조직되지 않고 서로 적대적이며 무장 상태가 열악하고 종종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미숙한 자원군을 훈련시키고 규율을 세우는 데 뛰어난 조직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보여주었으며 물자를 확보하고 식민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조직되지 않은 군대의 질서를 세워 미래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워싱턴은 매사추세츠 군대를 조직했으며 이 군대는 1776년 보스턴을 점령하고 호우 장군의 영국군을 뉴잉글랜드에서 몰아냈습니다. 1776년 새로운 영국군 부대의 도착에 맞서 미국인들은 미국 독립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워싱턴은 전장에서의 천재적인 전략가는 아니었지만 병사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능력,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그리고 실용적인 판단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애국심의 불꽃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부하 장군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개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의 전략적 후퇴, 워싱턴은 부대를 남쪽으로 후퇴시키고 롱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의 반격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호우가 이끄는 영국군과의 수적 열세를 깨달은 후 그는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소모전 전술, 후퇴 후 워싱턴은 펜실바니아에서 소모전 전술을 채택해 영국군을 점차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 전략은 1776년 트렌턴, 델라웨어 강을 갑자기 건너는 작전과 프린스턴에서의 승리로 이어졌지만 다음해 브랜디와인, 과 게르만타운, 저먼타운에서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필라델피아로 진격하는 호우의 군대를 억제하는데 능숙하게 후퇴를 이끌었습니다. 도시가 결국 영국군 손에 넘어갔지만 워싱턴은 영국군이 쉽게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1777년 10월 사라토가에서 심각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영국군 사령관 존 버고인 장군은 미국 군계 장군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항복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라토가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운동에 대한 외국 지원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워싱턴의 전술적 능력,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독립전쟁 기간 동안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미국 식민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미국 혁명의 성공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백과사전주의 지지자들과 루소가 제안한 자연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파에트 백작, 로슈아무아 백작, 프랑스와 조제프 폴드 그라스, 폴란드의 타데우시 코시우슈코, 남미의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 등 주요 인물들이 워싱턴의 군대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외국 자원군들의 참여는 워싱턴의 임무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동맹, 프랑스 정부는 7년 전쟁에서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1778년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음 해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도 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군대의 지원은 식민지 군대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벨리포즈에서 겪은 어려운 겨울 이후 워싱턴은 전투를 재개하고 필라델피아 탈환, 뉴욕 포위, 1781년 10월 코르넬리스경의 패배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81년 10월 19일 코르넬리스 장군의 항복은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영국이 식민지의 독립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은 1783년 1월 20일 베르사유에서 체결되어 독립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독립을 확인하고 옛 식민지와 유럽 열강 사이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 혁명의 유럽에 대한 영향, 워싱턴 군대에 합류한 외국 자원군,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동맹, 그리고 결국 독립 인정과 평화 조약 체결로 이어진 결정적인 승리가 강조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중과 이후 국가 건설의 주역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던 1778년 의회는 연방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연합의 13개 주를 단일한 블록으로 통합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공식은 전쟁 중과 전쟁 후 모두 명확한 권한이 없는 정부 대신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조지 워싱턴은
군사적 성공으로 인해 명성과 명예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국가 재건의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유력자들이 그에게 왕관을 제안했지만 워싱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떠오르는 왕정 복귀 움직임을 억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왕정 거부 태도는 새로운 국가의 공화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은 새로운 국가를 이끌기 위해 강력한 헌법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권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인 정부 구조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 역사상 독립전쟁과 통일되고 안정된 국가를 창설하는 도전으로 특징 지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조지 워싱턴이 군사 지도자에서 국가 건설자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조지 워싱턴의 강력한 연방주의적 입장과 1787년 헌법을 통해 미국 정부의 창설과 공고화에 기여한 그의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들의 당파적 경향을 균형 잡기 위해 강력한 연방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이 입장은 주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선호한 공화당과 대조되었습니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의 입장을 조화시켰습니다. 이 합의는 1787년 9월 17일에 공포된 헌법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정부 형태를 규율하는 첫 번째 서면 헌법이 되었습니다. 헌법 비준 후 워싱턴은 1789년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선출은 조직력과 리더십 능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워싱턴은 공화당과 연방주의자를 모두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을 선발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 헨리 노 극사장군, 국방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 에드먼드 랜돌프, 법무장관은 균형 잡힌 내각을 구성해 국가 행정부의 효과적인 조정과 지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워싱턴은 국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가 안정을 위해 그는 대규모 자본을 국가와 연계시키고 미국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보호 무역 조치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했으며 이는 부르주아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워싱턴이 상반된 입장을 조화시키는 능력, 효과적인 연방 정부 수립을 위한 리더십, 젊은 미국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경제적 조치를 강조합니다. 1793년 두 번째 임기 선거,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토마스 제퍼슨의 설득으로 워싱턴은 1793년 두 번째 임기를 수락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워싱턴은 서부에서 발생한 위스키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이 반란은 위스키 세금에 대한 항의로 발생했으며 대통령 명령으로 파견된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은 국무장관 토마스 제퍼슨과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충돌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프랑스 혁명의 급진화와 유럽의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퍼슨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으며 해밀턴은 유럽 전쟁에서 미국의 중립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제퍼슨과 해밀턴 사이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에는 노력했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선포되자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해밀턴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한 친연감을 표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친영국적 입장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 정책에 반대의 정부를 떠나 반대파에서 대통령의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정치적 쇠퇴와 생애 마지막 해. 워싱턴의 정치적 위상은 1794년 6월 25일 영국과 체결된 제2조약의 조건이 공개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역협정은 의회에서 강한 논쟁을 일으켰고 워싱턴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직에 선출되었지만 워싱턴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의 평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밝히며 독립투쟁이 민주적 기원을 위협할 수 있는 독재적 유혹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은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돌아가 생애 마지막 2년을 가족과 재산 관리에 헌신했습니다. 이 행위는 그의 공화주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했습니다. 1798년 프랑스와의 전쟁 위험으로 인해 그는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일시적이었으며 워싱턴은 책임을 다한 후 사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99년 12월 14일 67세의 나이로 급성 인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삶 동안 그는 전장의 위험과 정치적 도전 모두를 특유의 평온함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은 전쟁에서 첫 번째, 평화에서 첫 번째, 동포들의 마음에서 첫 번째로 기억되는 독립의 위인으로 전쟁과 정치 모두를 용기와 평온함으로 맞섰습니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공화주의 원칙에 헌신한 그의 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